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진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이견이 봉합될 수 있을지 신임 지도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놀라셨죠? 예. 일단 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본인을 선택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만 4천 표 가량 이렇게 받았는데요. 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당원들의 예. 어떤 바람이 그래도 제가 그동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말씀드렸던 정말 유능한 경제 정당, 그리고 매력적인 전국 정당, 또 연전연승하는 최강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 후보가 들어가면 우리 지도부가 그런 역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역할을 당원들이 위원님께 주문했다고 보세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정말 이제 어떤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도 첨단 산업의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의 키워드가 호남 여성 첨단 산업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국 정당으로의 어떤 확장성 또 여성 지지율이 우리 당이 좀 낮은 편 아니겠어요? 특히 30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속으로 여성의 삶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달라 이런 아마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위원님 전국 정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도부 구성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반탄파가 대부분이거든요. 찬탄파라고 보이는 분들은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하고 우재준 최고위원 2명입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겠어요? 그 구조 속에서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반탄파, 찬탄파가 지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아젠다는 앞으로 지도부에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올 필요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찬탄파니 반탄파니 하는 것은 그냥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찬탄파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저는 합리파입니다. 합리적파입니다. 합리적파요? 합리파. 그럼 쇄신파로 바꿀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쇄신파. 쇄신파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파도 좋습니다. 혁신파, 쇄신파.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첫 번째 최고위 회의가 열렸는데 위원님은 지방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신 거잖아요. 못 하신 거잖아요.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나된 국민의힘을 보여주자. 요 메시지.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의원님은? 저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짚었다. 요거는요, 네, 정치가 이제 과거 싸움에 갇혀 있으면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신임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두 분이 같은 말을 했어요. 바로 이제 미래를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2달 전에 미리 약속된 일정 때문에 국민의힘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제주도민과 경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똑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과거에 매몰돼서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삶을 좀 돌아봐달라. 당원과 국민의 생각도 같을 것이고 또 장 대표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 대우 강조하긴 하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하고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 사이에 어제도 이제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취임 첫날 조경태 의원에게 이제 장동국 대표가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부 총질 관련된 거. 이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쇄신파 또는 찬탄파에 대한 인적 청산 요 카드는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대선 패배에 대한 이 백서가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뭔가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결단을 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장동혁 대표의 또 지난 정치 행적을 보면 예.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불법 계엄 해제에 앞장서서 찬성을 했고 예. 또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 혁신을 강조했거든요. 예. 어제 언급한 결단도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합리화, 혁신이, 예. 혁신 이 틀 안에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당을 이끌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결단이라고 하면 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결단이죠. 네, 어떤 예.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같은 정당 안에서 예.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네네. 결국 이제 당론에 따라야 되느냐 요건데 장동혁 대표는 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제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거고 어제 조경태 의원이 페이스북 쓴 거 보면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 개개인의 네. 소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 이제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중요하고 지도부가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오는데 네. 이게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서로 다른 의견은 우리 내부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 하나의 당론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온 것이 예. 내부에서는 육판전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예. 결정된 당론에 있어서는 그것에 따르는 게 당원으로서의 어떤 도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치열함이 없고 어정쩡하게 마무리되고 이런 리더십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서로가 이 앙금이 남고 또 밖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 갈등이 고스란히 또 생중계되고 예.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국민들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구나 예. 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근데 예. 민주당은 내부에서 그 육판전을 방불케 하는 토론을 하거든요. 나오면 일사불란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건 좀 배워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속력 있는 당론을 만들기 전에 치열한 토론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말, 여기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데 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얘기는? 네, 어제 일단 장동혁 대표께서도 어제 그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았죠. 저도 논의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는데, 지도부 입장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선거 구호와 실제 이제 추진 과제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제 발언이 무슨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뜻하는 거라면, 그건 또 지도부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당의 공식 징계 기구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윤리위원회가 이전에 그 전한길 씨의 소위 전당대회 방해 행위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처리를 했죠. 맞아요.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지도부가 정말 슬기롭게 이렇게 잘 처리해 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 주장에 반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아예 생각을 해본 상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찬반은 아직은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당원 조사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왜 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 또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당원 게시판 조사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원 게시판 조사하는 것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모든 후보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 선거 기간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가겠다. 그리고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말한 것을 지킨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당대표가 자 내일 우리 지도부 전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갑니다라고 하면 위원님 가실 거예요? 저는 뭐 우려를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와 그래요? 민주당이 예. 가장 좋아하겠죠.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가 사적으로 가더라도 예. 중요한 것은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 거냐.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위원님은 안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지금은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예.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지도부가 워낙 또 좀 개파의 갈등이 좀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에 원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위원님? 이미 원팀인데요. 아 이미 원팀이에요? 네, 이미 원팀이고. 근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위원님? 저는 이제 그렇게 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예.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향자 중앙에 딱 있으니 딱 원팀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 전환기 씨 있잖아요. 네네. 당직을 맡길 건가 이런 저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은 맡지 않는 걸로 어제 결정이 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그러면 전환기 씨가 내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출마를 할 것인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언급이 어렵고요. 예. 근데 이제 장동윤 신임 대표도 어제 이야기를 보면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의 인선의 기준을 보면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실력과 확장성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확장성. 예. 네, 실력과 확장성.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당이 고립되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면 예. 다음 선거에서는 못 보나마나인 것이고요. 당의 유능함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 예. 외연을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그 말씀은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전환기 씨는 확장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십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긍정하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위원님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환기 씨에 대해서 정광석화 같은 제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근데 네. 그 이후에 윤리위에서의 결정은 그냥 경고고 전환기 씨가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장동욱 후보는 신임 당대표가 되고 전환기 씨의 힘이 더 세졌어요. 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광석과 같은 제명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예. 이런 언급을 자제를 해주시면 예. 아마 합리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시죠,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소위 극우라고 하는 세력의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 극우는 다분히 폭력적이고 예.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분들과 함께 연합하는 세력 또한 극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다분히 이렇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분들이 우리 당의 구성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철저히 지금보다 더 외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비춰지는 모습은 다분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과천선을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는 정당임을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정광석과 같은 제명 주장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환기 씨의 그때는 가장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예. 이 언론인의 자격으로 들어왔다라는 분이 예. 어떤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배신자를 외치는 그런 모습은 예. 모든 국민들께 전광석화처럼 제명해야 하지 저걸 그냥 두냐라는 인식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야무야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도부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위원님,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만나자 이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장동욱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어딜 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장동욱 대표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왜 가?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신임 야당 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대통령도 만나자고 해야 되고 야당 대표도 또 만나자고 해야 되고 서로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러니까 그 여야가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도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에 정치를 걷어차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정치의 복원을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먼저 찾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네네. 요거는 뭐 야당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좀 의아합니까? 이 결과가? 이제 야당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과 원칙대로 국민 상식에 맞게 저는 이 사법부가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양양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